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단원에서 신소재 개발과 이용,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소재가 있거든요. 신소재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소재 하나하나마다 되게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또 다룰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반드시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도가 그러니까 필요한 지식 거기까지 어디까지를 알아야 될지 딱 그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또 깊이 있는 얘기들을 따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신소재라고 하면 정말 많거든요. 무진장 많은데, 근데 이 통합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신소재 4가지, 대표 사례 4가지는 주로 이제 물리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서 크게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것도 많고 뭐 그죠? 여러 가지가 많게 생명과학적 이 생명과학적인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뒤에 좀 나오는 생체 모방 기술인데요. 생체 모방 기술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대표적인 4가지 크게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뭐냐면 2가지. 하나는 액정,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그게 뭐? 초전도체, 네오디뮴 자석. 좀 이렇게 그냥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분류는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가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 아실 텐데, 일단은 이런 순서대로 액정, 반도체, 초전도체, 네오디뮴 자석,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액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액정이라고 하는 건요, 좀 보시면 좀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많이 알면, 아직까지 우리말이 대부분이, 우리말 대부분이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하죠. 그게 한자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게 되면 좀 이 뜻을 더, 그러니까 그 어떤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액체, 기체, 고체, 액체예요. 정은요, 이 결정정자예요. 쉽게 말해 액체된 결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영어를 쓰네요. 하하하.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그래. 액정이에요. 액정.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태가 기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고체 상태가 있잖아요. 예. 기체 대부분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체가 공기도 있고 뭐 산소 기체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죠. 액체는요, 물과 같은 것도 액체고, 그 다음에 고체는 뭐냐면 뭐 이런 게 딱딱한 물체가 고체인데, 이거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액체, 기체, 고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제4의 상태, 제4의 물질의 상태, 어떤 거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에는 물을 생각하면 얼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되죠. 어떤 물질이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잖아요. 뭐에 따라서요? 주로 온도에 따라서. 물론 또 압력도 있어요. 압력도 작용하는데 주로 온도라고 쉽게 생각하면, 온도에 따라서 점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고, 물이 된 물을 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또 기체인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요 기체 상태에서 더 넘어선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플라즈마라고. 이 플라즈마 상태는 쉽게 말해 기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뭐 형체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이
이게 다 액체, 기체, 고체, 물은 다 기본적으로 뭘로 H2O라고 하는 기본 단위, 수소 2개, 산소 원자 1개가 딱 붙어 있는 요게 이제 기본 단위인 놈들이 얼마나 이제 서로 거리가 이제 가깝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기체고, 액체는 약간 몇 개씩 이렇게 떡떡떡떡 붙어 있는 거고, 고체는 거의 옴짝달싹 못하게 이 기본 단위인 H2O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배열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이 플라즈마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 H2O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때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H는 H 따로, O는 O 따로 그냥 팍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 산소도 더 쪼갤 수가 있거든요. 모든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간단해요. 가운데에 단단한 원자 핵과 주변에 빙글빙글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심지어 이것조차도 어때? 떨어져 나갔어요. 원자 핵에 전자가 붙어서 돌고 있어야 되는데 어때? 이게 다 떨어져 나가서 막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그 상태가 바로 플라스마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죠. 물론 또 이렇게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사실 또 이 쉽게 여기 또 애매한 놈들이 또 많아요. 애매한 놈들. 여러분 세다부터 지금 유리는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 유리는 액체다. 네. 고체다. 유리가 액체라고 단단한데? 단단하다고 해서 고체라고 하진 않고 유리를 어떤 경우는 반고체 상태 또는 반액체 상태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안에 물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쫙 뿌리면 어때요? 팍 퍼지잖아요. 시커매지 흙탕물이 되잖아.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떤 딱 그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탁탁 규칙적으로 해서 거의 틈이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라면 이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액체는 그 틈틈틈틈 이렇게 좀 빈 자리에 지금 뭐가 이렇게 섞여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에 이제 흙탕물이 섞이는 것처럼 뭘 섞어 먹잖아 우리 물에 섞이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물보다 밀도가 큰 놈들은 결국 쭉 해서 밑에 가라앉죠. 그쵸? 네, 그래서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앉아서 밑에 이렇게 태가 낀다 그러잖아요. 쫙 깔리잖아. 근데 유리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에서 흙탕물이 이렇게 내려앉은 그거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뿐이죠.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냐면 생유리잖아. 유리에 색깔이 있는 색깔이 있는 알갱이들을 이렇게 섞은 거거든. 마치 물에다가 흙탕물을 섞듯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골고루 퍼져 있어서 골고루 색깔을 띠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면 그 색깔 알갱이들이 어때요?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성당에서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밑에 유리의 그 밑에 부분이 어때? 더 진해. 색깔이 진해. 위에가 얇고. 예, 유리는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액정 다 이게 설명도 못 하는데 제가 딴짓을 자꾸 하네요. 근데 액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놈이에요. 액체 상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액정을 떠올리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뿌띠젤 같은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뿌띠젤 같은 거 오면은 뭐 있죠? 푸딩 같은 거에 간간히 이렇게 좀 과일 알갱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갇혀 있잖아. 이렇게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액체는 액체인데 좀 단단한 액체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푸딩에 과일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결정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 액체 속에 아주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단한 액체죠. 그 액체 속에 어떤 알갱이들이 결정체에 해당하는 그 알갱이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 떠 있는 것,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되게 독특한
독특하죠. 독특하죠. 예, 독특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리퀴드 크리스탈의 액정에 여기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면요, 전압을 걸어주면 이 결정체들이 그 전압에 따라 그 전기가 딱 여기 들어옴에 따라서 어때요? 쫙 배열을 해요. 규칙적으로. 원래는 막 흩어져 있던 놈들이 딱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돼? 쫙 일렬로 이렇게 쫙 배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전압이 딱 이렇게 걸리면서, 전압이 걸리면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서 딱 일정하게 배열이 되는, 요걸 이용해서요, 그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못하게도 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정은 어디에 뭐냐면, 여러분들 LC잖아요. 제가 여기는 저기 대문자를 안 썼네. LC잖아요, LC. 이 리퀴드 크리스탈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든다 그러면 바로 그게 뭐냐면 LCD죠, LCD. 우리가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LCD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액정을 이제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것,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와 고체의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그런 뜻이에요. 중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다 이거죠. 그 중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 속에 마치 그 약간 알갱이들이 있는데 결정체, 주로 이제 길쭉길쭉한 그 결정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이 액정이다. 이런 신소재를 우리가 발견해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응용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쓰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장치에 주로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LCD. 알았죠? 전자계산기나 온도계에서도 그거 있죠? 뭐 숫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액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흑백이죠. 근데 컬러도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해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어떤 스위치 같은 장치를 액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그림이 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에 액정이 있어요. 이 액정 속에 이런 결정체들이, 길쭉길쭉한 모양의 결정체들이 이렇게 그냥 마치 그 푸딩 속에 알갱이처럼, 과일 알갱이처럼 떠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양쪽에는 뭐냐면요, 두 개의 이제 평광판이라고 하는 걸 댑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이걸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원을 할 때, 파동 관련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빛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데, 요즘엔 또 평광판 없나? 그러니까 여기 평광판이라고 하는 걸 대요. 평광판이라고 하는 걸 대요. 근데 이 평광판은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 통과하게끔 주로 만들어요. 통과하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만약에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는 지금 즉 전기를 흐르게 하지 않았을 때고, 만약에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압을 걸어주면 이 액정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결정체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빛이 오면 여기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나서는, 즉 전압이 걸리고 나서는 통과를 하지 못해요.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자 정리할게요.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액정의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고 빛을 통과한다. 요게 지금 무슨 상태죠? 전기로 보면 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불이 켜졌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전압을 걸어놨을 때
액정은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이때 빛은 통과하지 않는다. 이때는 뭐라고요? 오프인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빛은 계속 쏴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빛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안 걸었으면 액정이 불규칙적이 배열되면서 어떻게 돼요? 불규칙 배열되면 빛이 통과한다니까 그대로. 예. 이때는 빛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어때? 전압을 걸어주면 규칙적으로 안에 있는 크리스탈들이 결정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여기는 통과하지 않아요. 오프된 상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압을 걸어줬냐 안 걸어줬냐에 따라서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는 통과, 걸어줬을 때는 안 통과. 네, 온, 오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켜고 꺼고 켜고 끄고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 아이고 이 지금 빨간색이 아니구나. 여기에 만약에 노란색 이렇게 색상이 있는 투명한 판을 갖다 댔다. 그러면 이제 어때? 전압을 딱 안 걸어줬으면 어떻게 돼? 노란 빛이 나오는 거고. 전압을 딱 걸어줬어. 그럼 어떻게 돼? 노란 빛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지금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자료 화면은 보여드리는데 모든 LCD에는요 빛의 3원색이라고 아세요? 3원색 빨, 녹, 파 이렇게 세 개의 빛으로 이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하거나 온오프를 하면 거의 모든 색깔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을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을 켜고 노란색을 켜고 파란색을 끈다. LCD가 3개인 거야. 그러니까 LCD가 그래서 빨간색을 켜고 빨간색을 켜고 녹색을 켜고 파란색을 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빨간색과 초록색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놈이 같은 색으로 나오면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노란색으로. 어이? 신기하죠? 왜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이제 궁금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거나 물리학원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